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네, 앞선 영상에 이어서 공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보기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면의 정의에서 그냥 좌표 조각이 아니라 적절한 좌표 조각을 사용하는 이유에 관한 그런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표 조각이 적절하다는 것은 x의 역사상 x 인버스가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을 uv를 sin u, sin 2u, v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u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v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의역이 열린 집합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것이 이제 그 좌표 조각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대1이 되고요. xu랑 xv가 일자 독립이라는 사실을 이제 계산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곳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UV의 이런 정의역 그 경계를 제외한 이 직사각형을 지금 다음과 같은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 이제 약간 리본 모양의 이제 그런 어떤 2차원 그런 집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u가 0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중심 0,0,0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0,0에서 이 근방 0,0,0의 근방은 그 2차원 영역의 좌표 평면에 어떤 영역처럼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근방은 뭔가 이런 책인데 이런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조그만 그 근방을 잡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공면에 어떤 점을 포함하는 충분히 작은 영역은 좌표 평면의 영역과 닮았다. 이제 정확히는 이제 위상적으로나 미적분학 관점에서나 이렇게 비슷하다, 닮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제 공면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어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공면으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x 인버스가 여기 이 점에서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좌표 조각이지만 적절한 좌표 조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면의 정의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좌표 조각을 앞으로 좌표 조각을 제가 간단한 경우 조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각에 관한 그 다양한 예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평면에서 이 조각을 이용해서 XUV로 놓았을 때 네, 여기 D가 있고요. 여기 여기 이 점을 U0,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영역이 X에 의해서 예, 이제 공면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제 갈 텐데요. 공면에 어떤 P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사상에서 U나 V를 제가 상수로 놓으면 그 공면 위에 놓인 곡선이 하나 생깁니다. 곡선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V를 상수로 놓고 이제 이 점을 지나는 V가 이제 상수인 여기서 V는 V0 놓은 거죠. 이런 곡선을 이 좌표 평면에서는 직선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이 X에 의해서 어떤 P를 지나는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곡선이 X, U, V0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U를 이제 상수로 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U는 U0라는 것이 되고요. 역시 또 P를 지나는 어떤 곡선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공면 위에 놓인 곡선이 될 텐데요. 이것이 이제 X, U0, V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각각을 이제 요거를 우리가 V는 V0에서의 요거를 U맥의 곡선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U맥의 곡선이라 하고요. 간단히 그냥 U곡선이라고도 이제 종종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V를 XU0V 이렇게 얻은 곡선을 마찬가지로 U는 U0에서의 우리가 V맥의 곡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X를 U로 편미분한 벡터를 이제 벡터에 U0, V0를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이 점 P에서 이 빨간색 U 곡선의 그 접벡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요거고요. 또 제가 색깔을 다른 걸로 그냥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파란 곡선에 이제 접하는 벡터로서 XV, U0, V0
V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들을 우리가 이제 편속도 벡터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P에서의 P가 지금 XU0, V0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를 이제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XU는 이제 XU의 의미는 죄송합니다. X, Y, Z 각각 이 함수를 U랑 V에 관한 함수인데 그 U로 편미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벡터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용점이 이제 작용점이 이제 XUV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쓰고요. XV는 X, Y, Z를 V로 편미분해서 얻은 벡터이고 거기에 이제 작용점 이제 XUV에서 출발하는 작용점 접벡터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공면의 예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좌표 조각과 이 U 매개곡선, V 매개곡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지름이 R인 구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시그마를 그 원점에서의 거리가 R인 점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작은 x가 이 시그마의 적절한 좌표 조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의역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u는 여기고 v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의역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정의역은 이런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계가 빠진 직사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구가 이제 여기에서 9를 이제 그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이 점을 U0, V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이 X, U0, V0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U0를 V가 상수인 이 곡선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V 부분이 상수라는 것은 지금 이 Z가 상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제가 위에서랑 지금 색깔을 바꿔 쓴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거에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U가 이제 상수라면은, U가 상수인 거는 이제 U가 U0. 여기 북극점과 남극점을 잇는데 이 점을 지나는 이러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 곡선이고요. 여기가 V는 V0, U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 좌표 조각 하나가 이 구면 전체를 덮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빠지는 부분이 시그마에서 빠지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R 코사인 V 이제 0 R 사인 V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요. 마이너스 R A 0 RB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요. 1이고 A는 양수이고 이제 이런 점들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이 좌표 조각으로는 이 좌표 조각의 이미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면은 이제 구면 자체가 곡면인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이런 점을 포함하는 또 다른 우리가 적절한 좌표 조각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좌표축 역할을 바꾸거나 이 x, y, z의 역할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또는 사인, 코사인 역할을 바꾸거나 범위, 적절한 범위를 바꾸어서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적절한 좌표 조각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면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몽주 조각과 이제 차이점이 있는 이제 새로운 좌표 조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회전면에 대한 좌표 조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전면이란 어떤 XY 평면 위에 이제 놓인 곡선을 이제 Y는 0보다 큰 부분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곡선이 X축과 만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축의 역할이 좀 일반적일 때랑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Y축 좌표가 HU고 이만큼이 GU고요. 이런 선을 이제 회전을 하면은 회전을 해서 이제 이런
이런 공면을 얻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회전면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XUV라는 이 좌표 조각을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 회전면의 좌표 조각이 되는데요. V를 하고요. 이제 V를 또 2파이까지. U는 이제 U는 그 적절한 범위 A, 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요것이 이제 회전면의 이 좌표 조각이 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XU와 XV가 1차 독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XU와 XV를 외적을 했을 때 0이 아닌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곡선 한 가지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회전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지금 이 곡선을 이제 회전시켜서 얻은 곡면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이제 하는데, 처음에 회전시키는 곡선을, 이 윤곽선을 적절히 회전시켜서 얻는 이러한 그런 곡선을 우리가 경도선 또는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윤곽선을 적절히 회전시켜서 얻은 곡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 위에 한 점을 여기 한 점인데 요거를 회전시키면은 이제 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원을 우리가 위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도선 또는 짧게 위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parallel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도선은 이제 원이 되고요. 위도선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평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위도선과 이제 반대되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이제 경도선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전면에 이제 두 가지 주요한 곡선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 좌표 조각에 따르면은 중요한 것은 이 좌표 조각에 따르면은 U맥의 곡선이라는 뜻은 V를 이제 상수로 제한을 했다는 뜻입니다. V를 상수로 제한을 하면 이제 여기서 그 경도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V맥의 곡선을 생각을 하면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U를 상수로 고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말인즉슨 여기 X좌표가 고정이 된다는 뜻이고 그 위도선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전면의 좌표 조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X, Y, Z 역할은 물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지금 계속해서 xy 평면에서 이 y가 0보다 큰 부분, 여기 위에 놓인 곡선을 회전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xy, z 또 부호 그 역할은 바뀔 수가 있고, 또 사인, 코사인, 범위도 역시 그 올바른 조건 내에서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고요.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회전면은 이제 그 곡면의 여러 가지 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제공해 주는데요. 이 회전면의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이제 원환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환면은 예, 여기서 이제 또 x, y, z의 역할이 살짝 바뀌는데요. 원환면에 이제 원환면의 보통 매개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XZ 평면에 이런 중심이 이렇고요. 반지름이 r인 1인데요. 여기서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크고 이 곡선을 Z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 원을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이제 이러한 도넛 모양의 이런 2차원 곡면이 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원환면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회전면의 매개화를 이용을 하면요. 이 원환면을 다음과 같이 이제 매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xuv를 r 플러스 r 코사인 u 코사인 v r 플러스 r 코사인 u 사인 v r 사인 u 네, 이렇게 매개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범위는 이제 UV에 제한이 없으면은 이제 원하면 전체를 덮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1대1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 조건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1대1 조건을 만족을 하겠습니다. 정직이고 이제 적절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빠지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역시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와 또 그러니까 범위를 적절히 조절한다거나 x, y, z의 역할을 바꾼다거나 그런 작업을 통하여 여기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좌표 조각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로 이제 현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면은 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z라는 이런 곡선을 z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시킨 곡선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x는 코사인 z,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 z, 이거 이제 현수선이 되는데, 그래서 현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요. 그래서 이 현수면의 좌표 조각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u 사인 v u,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좌표 조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수면은 제가 이런 원판 두 개에 이제 여기에 비눗방울을 해서 여기서 이 원판에서 여기 비눗방울이 있을 때 이 두 원판 사이의 거리를 점점 늘려나갑니다. 점점 늘려나가면은 비눗방울이 여기서 양 끝에 이제 붙어서 이렇게 그 가장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팽창을 하게 되는데요. 비눗방울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생기는 곡면이 바로 현수면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수면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전면에 대해서 우리 좌표 조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또 새로운 곡면과 또 곡면에서의 적벡터와 관련하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